오늘은 먼저 현행 법적 차원의 연구로서 현대 국가의 종교 관련 법과 행정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국내외의 종교 갈등 및 차별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의 종교 관련 행정위법 사례를 살필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종교 선기를 둘러싼 갈등, 종교 간 이견이 법률 및 행정의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규범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10월의 멋진 날에 우리 여러 학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홍성기 교수님께 발표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종교 갈등 사례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는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쓰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와 관련된 대단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찾은 자료를 같이 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환기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 국교 분리, 정교 분리의 원칙.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은 요 1항과 2항을 갖기 위해서 인류는 약 한 8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이 조문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 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어사 천지람 사건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권력이 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띄는 순간 그 파급은 어떤 또 폭력성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교 분쟁 중에 하나가 북아일랜드 사건입니다.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 위쪽에 또 북아일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같은 아일랜드 섬인데 이게 왜 또 북아일랜드가 있느냐? 아일랜드는 카톨릭이고요. 그 위에 있는 북아일랜드는 그거는 장로교회입니다. 그게 서로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정작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남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영국이랑 싸우는데 우리 같이 있는 북아일랜드는 영국 편을 들어가지고 테러하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무장 테러 사건으로까지 됐어 왔었던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유태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없겠지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없겠지 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이 스리랑카와 이 30년 6월 분쟁을 보니까 여기 이 불교와 힌두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그러면 이런 종교 갈등들이 있는데 이 종교 갈등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봤더니 재밌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였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종교의 자유와 인종을 고려한 전통 문화를 법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종교의 구성들을 보면 불교 33%, 기독교 18.3%, 무교 17%, 이슬람 14%, 도교 10%, 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종교별로 이온 전통 명절을 전부 다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헌법에 65년도에 제정된 싱가포르 헌법에는 종교 간 평등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반드시 이 다문화 교육을 국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문화를 갖다가 금기시한다거나 폄하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자들은 이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60% 이상이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 강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 그 다음에 종교 일반에 대한 공교육 강화, 그 다음에 나서 마지막에 나중에 갈등 방지법 이런 것들을 제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연 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까?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타불이, 이 불의 정신이 강조된 불교가 참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예, 부족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복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종교 사회학자인 맥가이어가 있습니다. 종교 갈등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 집단들 간의 갈등, 하나의 종교 집단 내에서의 갈등, 종교 집단과 더 큰 사회 간의 갈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주목을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종교 간의 갈등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 특정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공직자를 포함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갈등의 매개체로 참여하는 사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불교계에서 펴낸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 1945년에서 2011년 정리된 그 자료집에 의하면 보고서죠. 공직자의 종교 편향 내지 종교 차별 사례가 총 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자 종교 차별을 금지한 근거 규정으로는 헌법 제11조, 그다음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1항. 그 이명박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게 문제가 되자 정부가 그냥 미온책으로 그럼 이렇게 그냥 해결을 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제59조의 2, 제1항 종교 중립 의무라는 규정을 두었고 굉장히 이 규정들이 그 선언적 규정이죠. 선언적 규정이고 위반 시에 어떠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종교 간 갈등이 법원의 판례로 그것도 대법원에 30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즉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건과 풍수원 성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요. 그 두 가지 판례가 있었고 이 두 한국 판례에서는 그 판단 심사 기준을 미국의 그 레몬 테스트라는 그 레몬 심사 기준을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이 사안의 쟁점은 세종시의 지원 계획 180억 원 중에 30%인 5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세종시 주민들이 이거 문화지원이다라는 명목하에서 사실은 조계종의 포교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종교 편향된 정책 집행행위라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돼서 본건 지원 계획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지원 계획이 종교분리 원칙이나 공무원의 그 종교 중립 위배되느냐 아니다. 왜? 그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교는 관습화된 문화 요소로 인식되고 이미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교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종교 영역이 아니다. 문화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요. 그 심리가 이어지지 않아서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사유로서 심리 불속행으로 인해서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종교 편향 차별 시위로 인한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종교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와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해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고 즉 정부 예산 특혜 배분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지원 사업 중 순수한 종교 활동적 성격이 강한 것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 법원은 그 성지 공간을 정규나 소유하는 종교가 법 편취해서 문화가 아니라 종교 자체의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형평성 판단 기준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디테일한 그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들을 심층 있게 연구해 주셨습니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근데 국가에 의한 종교 자유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종교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 의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 대한 종교 차별이 있을 수 있죠. 이때 한 4가지 유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하고 종교 차별 문제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사법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개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종교 차별은 거기에 따른 이제 딱히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입법적인 불균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이제 차별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선 공권력 행사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는 유치장에서의 종교 행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바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군 지휘관이 군대 내 종교 집회나 종교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행위나 공식 임무 수행 중에 하급자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요청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회의 끝나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종교 차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를 위한 요양시설 건립 전액 복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재정적,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딱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량이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량인데 이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어느 종교에 지원을 해주고 안 해줄지 이거 판단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선의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적 색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법이다, 아니다 라고 판정 지을 수 있는 명확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로 한국연구재단의 종교 분야의 책임 전문위원 선정의 불교 배제,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독선교회 설립해 종교활동 계획했다는 거. 이거는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복무규정에 둘 일이 아니에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기준 하에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명시적 법률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인정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이제 관련 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거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인 간의 이제 종교적 침해와 차별 문제는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 이제 발의가 2009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한 조문밖에 없거든요.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제3조. 그러니까 종교 차별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이 차별금지 법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종교 차별에 대한 어떤 법안을 또 따로 특별히 만들든가 할 필요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송 방식이 문제예요. 소송 방식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이제 차별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행하는 이행 소송이 없어요. 의무이행 소송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사법적으로 구제하려고 해도 이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적으로 뭐에 의지해야 되냐면 행정에 의지해야 돼. 행정에 의지해야 되는데 행정부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잘 이행을 해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저는 입법적 불비도 있고요. 소송 방식의 불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불교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 이미 폐사해서 없어진 절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든. 좀 많이 알고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거 피해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연구 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종교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차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제 불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이사님이신데요. 서로 청해 들으시죠. 발표자들이 든 사례들을 보면 최근 천주교가 갈등 원인을 자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천주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국의 3대 종단이 어느 순간부터 교세 과시에 집착하게 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에 기여할 일이 적지 않은 이때 이런 작은 일들에 매이지 않고
더 큰 방향과 목표를 향해야 소모적 논쟁과 대결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각자 자기 종교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경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 좋은 모험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병도 원장님의 논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에 싱가포르의 메가처치,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메가처치의 로니탄이라는 중국계 목사가 그 교회에서 계속 또 인터넷 방송하면서 유교와 불교 뭐 이쪽을 계속 공격하니까 그 싱가포르의 종교화법이 있죠. 그 법률 규정으로 싱가포르 내부에서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마지막엔 그러면 말하자면 형사처벌에 들어간다 해서 결국은 사과를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에서 글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함께 실은 우리나라 실을 탈 수 있을까 어느 정치인이나 정치. 각 종교계와 그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를 서로 180도 다르게 이해하고 각 종교의 신자들에게 주입시키며 정치인들에게 강요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 종교 사회이고 다 종교 사회가 또 함께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종교가 도움이 돼야지. 이게 오히려 뭐 갈등 유발의 요소가 된다든지 자기 목소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인이라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또 건전한 토론에 자료를 좀 정리해서 그런 자료들이 또 주변에 잘 해양되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말에 일조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